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인데 우리 이제 미국 시장은 1시간 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늦춰졌어요. 지금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따끈따끈한 마감 소식을 저희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정확히 따지면은 뭐 7시 27분 27분까지 정도까지 합니다. 방송이 예.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아침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면은 네. 여러 가지 뭐 공간이 있잖아요. 굿즈도 있죠. 판매하고 예, 있습니다. 책도 살 수 예, 있고.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 공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의도 여기 하차하시면 네. IFC몰로 가는 지하 통로를 그렇죠. 쭉 더 지나서 네. 더현대까지 오는 과정에 네, 지하철역 네. 기준으로 하면은 더현대 백화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마련돼 지하에. 있고요. 네, 네. 여러분들 오시면 네. 저희와 또 소통도 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뭐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 이야기 잠시 후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도 함께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법안 관련해서 미국에서 통과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시장이 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는 또 월가의 이야기를 쏙쏙들이 파헤쳐서 우리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네. 저는 사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좀 휘청이는 거 보고 네. 시장이 조금 쉬어갈 때도 됐지 했는데 아니 뭐 안 쉬어요. 안 쉽니다. 네. 안 쉬는데 물론 오늘은 턱걸이로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만에 기록이 깨졌습니다. 30년 만에. 지금 여동원 앵커 나이가 똑같습니다. 30살. 네? 아니 왜 자꾸 나이 얘기를 하시는 아니, 거예요? 네. 길다. 네네. 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예, 아주 긴 시간 긴 동안에 시간이었습니다. 기록을 나스닥이 깼습니다. 11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대 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놀라운 네. 기록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많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아직 안 하시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미국은 뭐 자다 깨면 무조건 뭐 사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예.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요. 지금 올라온 건 어쨌거나 뭐 팬데믹이 지나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고 나서 실적에 대한 우월함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 주식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3대 지수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0.29%가 올랐고요. 네. S&P 500이 0.09%, 나스닥이 0.07% 올라오면서 네.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찍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어제 네. 밤에도 그랬고 초반에 약간 이제 뭐 중반까지 밀리는 듯 싶다가도 장 막판 돌아서면은 다시금 좀 그렇습니다. 상승폭이 예.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제 네. 이제 저희가 네. 얼마 전부터 테슬라가 이제 천슬라 되고 나서 4대 지수에서 테슬라까지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4대 지수 다시 보여달라. 근데 저는 그렇습니까? 테슬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러셀 2000 지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IWM이라고 하는 네, 네, ETF 돼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네, 붙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년 만에 이런 기록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건데요. 1990년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네. S&P 500이 19거래일 중에 17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한 달 동안 내내 사실 3일밖에 안 네. 빠졌다는 겁니다. 네.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인데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네. 지금 저기 창훈 팡님이 네.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네, 그 네, 꼭대기에 그때 올라가셔서 했던 거. 무섭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무섭죠. 네, 무서운데 네. 제가 보기에 이 그 등락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이런 기록은 아무도 못 보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기록을 보셨으면 네. 시청률 내셔야겠죠.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요. 여러분 지금 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예. 순간 예. 예, 좋아요 버튼 예. 누르는데 0.1초밖에 안 예,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꾹. 네. 꾹. 그리고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도 한번 또 네. 구독 누르시면 꾹. 누르시면 좋을 것 구독 같습니다. 꾹.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겁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 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약간 기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장은 좋은데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빅5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 빅5가 이 시점에서 올타임 하이한 차상 최고가인데 빅5는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근접했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애플은 마이너스 4% 밑에 있고요. 아마존 7% 마이너스, 알파벳도 거의 근접한 수준. 네. 메타 플랫폼이 11% 마이너스로 사상 최고치 대비 약간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다른 종목들이 여타 다른 저희가 늘 이 시간에 다른 종목들 쭉 말씀드렸는데 네.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 빅5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예, 약간 쉬었다. 애플, 아마존이 쉬어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실적이 네.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상 초기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실적 발표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내부 고발에 이어지고 있다는 그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10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은 예, 예. 잘 안 하고 인스타그램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모님들이 아드님 시청하시면 안 돼요, 친구 시청. 아니 제가 우리나라 그 플랫폼 중에 네. 카카오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그게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네, 많이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제가 그걸 접은 이유가 엄마가 자꾸 네. 그거 봐가지고 저희 이 방송 아들도 어머니가 보시는데 아들도 페이스북 떠나찍게 됐습니다. 저 서로 떠나게 만드네요. 안 부딪히려고 애를 쓰고 네. 있나 그런 것 때문에 하여간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메타 플랫폼에 변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의 제가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거 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때 당시에 실적을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메타 플랫폼 바뀐 것도 뭔가 그 내부 고발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형 대표하고 네. 있는 IWM의 손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로 해서 보게 되면 올타임 하이 찍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예. 경신하고 그러니까 있는 종목들. 그 큰형은 쉬고 있고 작은 동생들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IWM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다시 한번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올타임 하이인데 펠로톤 그렇죠. 네. 많이 빠졌죠. 주간 등락입니다. 펠로톤 40%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준비도 4% 마이너스, 넷플릭스가 6% 마이너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12% 마이너스고요. 펜 내셔널 게이밍, 펜 내셔널이 아니고 내셔널. 내셔널인데 내셔널. 이거 온라인 네. 도박 게임입니다. 아. 13%가 마이너스 났는데 여러분들 네. 이거 100개 쓰면 안 돼요. 제가 일단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널인데 제가 볼로 썼군요. 네네. 예. 내셔널 이런 식으로. 예. 게이밍입니다. 펜 내셔널 게이밍인데 이런 것들이 그 팬데믹 이후에 뭔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자전거 안 타시겠죠?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운동보다는 나가거나 나가서 하겠죠. 어디 센터로 가겠죠. 준비도 약간의 좀 이용도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넷플릭스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지금은 팬데믹이 아니고 리오프닝이다라고 보여주는 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반면에,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나마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같은 거는 네. 하지 마시고 왜요? 나가서 운동하셔야죠.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또 지인이 보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네, 지인이? 있- 네네. 제가 또 보면 거의 하루에 반을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힘을 쏟더라고요. 우리 지인이. 그래서 최근에 좀 뭐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네. 지금 밖에 나갈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리오프닝의 최대 수요주인 Z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항공주가 모인 ETF. 네. 이게 주간에 ETF인데도 불구하고 10%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전 고점 대비가 약 14%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조금씩 더 그 주가 올라오면 이것도 경신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장 하나를 준비해 네. 주셨는데 이게 가장 지금 미국 시장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장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직접 읽어주세요. 아니, 우리 저 여동원 앵커께서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제가 구수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I've sold has turned to gold.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 제가 굴릴 수 있는데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식 토종 발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잘 귀에 들어왔고요. 네네, 너무 잘 그 들어오죠? 미국 모 게시판에 가장 많은 댓글을 달았던 이 글 때문에 그 글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내가 팔면 다 금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라는 거예요.
팔았던 모든 것들, 뭐 주식도 네. 있을 수 있고 여러 네, 가지 그렇습니다. 투자했던. 달리 말하면 네.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르더라 이런 겁니다. 정프로님인가요? 그래서 정프로님 쓰신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돌이 금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돌이 금이 네, 되는데 돌이 시간이 금이 걸린다. 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고요. 네. 다시 팔 때 돌이었는데 되살려고 그러면 금 아닙니까? 그렇죠. 돌값하고 금값은 차이가 천지차이죠. 크다. 그래서 이 바뀐 금을 네. 다시 못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더 비싸지고 금은 더 올라가고, 예, 더 올라가고 가격이. 혹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웬만한 미국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웬만하면 팔지 말라라는 명언이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막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사상 최고가라서 접근하기가 너무 높아서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하기가 요 문장으로 대변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인데 네. 한국은 뭐 내가 팔면 오르더라 그쵸, 이렇게 그쵸. 간단하지만 네. 미국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아침에 또 영어도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아, 제가 여러분들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예. 해부 PP. 예. 그렇죠. 미국의 현실을 아셔야 되는 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 수혜주가 뭡니까? 메타버스 최고 수혜주는 장비디아 아닌가요? 장비디아죠. 네. 장비디아. 월간에 41%가 급등하는 그런 너무 거. 급등하는 이 거 각이 아니에요? 너무 좀 약간의 좀 기울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오르면 네. 좀 단기적으로 오랫동안 그동안 사실 횡보하면서 기다렸던 분들은 이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네. 최근에 어떤 시장 이슈는 역시 메타버스였다. 그리고 그걸 수혜주가 엔비디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오늘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드디어 300달러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 수혜주 메타버스의 다음 수혜주 네. AMD입니다. AMD. AMD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가 10% 넘게 올랐고요. 네. 월간 기준 28%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페이스북과 뭔가 또 딜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딜해갖고 딜이죠? 그 CPU 에픽을 같이 네. 한번 판매해 보겠다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가 보통 TV 광고 보시면 네. 인텔 인사이드에서 예전에 인텔이 CPU의 대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AMD다? AMD 에픽 칩이 훨씬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메타 플랫폼이죠. 네. 쓴다 그러면 매출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메타 플랫폼은 과거에 페이스북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 예. 미국도 약간 테마 비슷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이 테마는 그게 아니고 네. 이거를 관련 메타 기업들이 쓴다 그러면 네.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매출. 숫자가 없는 것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슈만으로 예.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정말 숫자로 찍힐 관련된 그렇습니다. 기업이 오른다. 그렇습니다. 밤에 네. 잘 보면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가 있어요. 혹시 많죠. 내가 몸무게 늘었나?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숫자로.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제가 얼굴이 안 좋지 않습니까? 확 느는 바람에 몸무게가 네. 지금 마음이 잘 못 잤습니다. 확 넣으셨어요? 확 늘었습니다. 아유, 지금 그럼 부은 오늘- 건지 예. 좀 이따 아침 지나면 알겠지만 네. 하여간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가 지금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아마 오늘 아침에 타 방송에서 나오는 기사가 아마 이런 기사가 많을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저희는 뭐 간단하게 보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프라 하면 요 ETF가 딱 있습니다. 인프라랑 스펠이 약간 비슷해요. 뭐가 빠졌죠? 네, N이 N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N이. 그래서 이프라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네.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만든 지 2년밖에 안 된 ETF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ETF니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뭐 어떤 관련 기업이 있냐 고민하지 마시고 딱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여기 들어가시면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편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보시면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프라 법안의 하원 통과 소식과 함께 또 관련된 ETF까지 확인을 네. 해봤고요. 이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주식을 알려달라고 했다. 만에 하나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내가 나를 대신해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 내가 없어도 투자를 이어갈 가족을 위해 남긴 입문서 서경인 회계사의 진심을 전하는 투자 이야기. 서경인 회계사와 주식 초보 아내의 쉽고 재미있는 질의응답형 스토리. 계좌 개설부터 주식을 사고 팔기까지 8일 만에 완성하는 서경인의 친절한 1:1 투자 과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죽 수석연구위원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했었죠. 인프라 투자 네. 법안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 했는데 다행히 또 순조롭게 통과가 됐어요. 네, 다행히 통과가 그러니까 돼가지고. 기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 여부를 사실 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들에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네. 점치기는 어려운데 일단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될 그쵸. 가능성이 높아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통과되고 나니까 네.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대통령 사인까지 나왔는데 큰 문제 없이 쭉 지나가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양원 통과 이후에 네. 대통령 서명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인프라 투자 법안을 보면서 이제 미국 증시랑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마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증시 보릿고개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9월과 10월 중순 이전에 만약에 증시가 좋지 않았을 네. 때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면 증시가 정말 한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승 여력으로 좀 크게 작용하기보다는 지금 현 지수대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이거를 하락 못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좋은 약간 재료를? 역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후자 쪽에 좀 의미를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물리적 인프라 투자만 이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도 빠르면 이번 달 상반월, 늦어지면 지금 처리 기한이 25일 이전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의외로 미국 증시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 지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장세를 아마 11월 달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에서 에너지가 조금 떨어질만 네. 하면 또 채워지고 에너지가 맞아요, 또 맞아요. 떨어지면 또 네. 채워지고 네.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어디 있네요. 모여서 장을 보면서 이런 그쵸. 거를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혹시? 타임테이블 좀 짜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진짜 네. 그런 듯이 진짜 뭔가 빠질 것 같은데 계속 좋은 소식이 나와줍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절묘한 거죠. 네, 네, 절묘하게 절묘합니다. 만들어주고 예, 있는데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지표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전일장 미국 증시 흐름을 네.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그래도 잘 나왔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전월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법과 맞물려서 앞으로 좀 미국 경기 회복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일조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11월 달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20개월 동안 미국인 이해에는 이제 미국에 입국이 어려웠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항공, 호텔 예약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미국 내 여행 주가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네.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뭐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나 골재 업체 벌컨 뭐 머터리얼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철강 업체 누코 이런 것들의 개별 기업들 주가가 좀 두드러졌고요. 네. 섹터별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자재나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고 반대로 이제 뭐 소비재, 유틸리티 쪽은 좀 약세를 보인 게 전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현업에 계시니까 자재나 산업재 쪽은 우리 고객분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업종 아닙니까? 그쪽은. 예, 좀 인기가 없는 섹터인 인기가 것 없죠. 같아요.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 예. IT, 헬스케어 쪽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 이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익 모멘텀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섹터가 사실은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 세 개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과 관련된 것들이 최근 증권사 보고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해요. 섹터 이익 모멘트를 놓고 봤을 때 소재, 산업재, 에너지가 상당히 이익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이 이익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섹터들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익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익과 주가 흐름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엇갈린 박자를 좀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항상 준비는 안 해갖고 오는데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 테슬라 얘기를 네. 물어보시잖아요. 어제는 조금 하락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3%대로 하락을 좀 했었는데 전혀 이제 미국장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해도 테슬라가 또 주목을 받았죠. 예. 일론 머스크 CEO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10%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트위터에 의견을 올렸는데 35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지금 뭐 찬성, 하락, 뭐 찬성이 58% 정도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수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팔 것 같아요. 예. 약간 조정의 빌미를 네.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못 네. 샀으니까 조금 낮은 가격에 테슬라를 네. 사고 싶다. 이런 네. 심리가 반영된 네.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점 간의 차이를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 시행이 11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 선례처럼 증시의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CEO가 또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주가는 올해 4월, 5월경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규제를 비롯해서 비트코인과 좀 특성이 비슷한 자산들의 주가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도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의외로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은 되게 분위기는 좋지만 일단 11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좀 일시적으로 하락이 생길 수 있을 걸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를 이제 매수하지 못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11월 중순 이후 그때가 좀 좋은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너무 높을 때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인내를 하시다 보면 또 좋은 가격대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게 약 15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 내기 위해서 주식을 그쵸. 판다 그러면 뭐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닌가. 네네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개인의 어떤 의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테슬라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해관계를 놓고 모든 이제 액션을 취하는 부분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뭔가 테크니컬한 분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얘기해도 잘 맞습니다. 못 뛰겠구나, 그죠? 네네. 작년에도 네. 증자 계속하면서 보면 장 별로 안 고점에서. 빠졌거든요. 네네, 그걸 맞습니다. 잘 이용하는 것 같은 네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뭐 보통 머리는 아니죠. 네, 보통 머리는 아니에요. 네, 어제 오늘 방금 마감된 네. 시장에서는 장중에는 4.92%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장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하락한 0.24% 하락한 1,159달러인데 이게 1,000달러를 넘어서고 나서는 신규 진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풀매수다. 뭐 이런 생각 풀매수? 하실 진짜요? 수도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11월 중순 이후에 예, 점장이는 그때. 아니지만 1,000달러에 대한 위협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네네. 사실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네.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나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파이가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 전후로 연평균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2025년까지는 연평균 440% 수준으로 전기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수혜를 테슬라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에도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1,400 1,400이 정도 나왔죠. 예. 나왔잖아요. 예, 나왔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년도 어. 상반기 때는 뭐 빠르면 1분기 정도 어. 충분히 그 정도 주가는 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비롯해서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상장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이제 그 1,400 갈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뭐 굳이 차 판매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죠. 뭐 보험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뭐 그런 거 혹시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네.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차량보다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기존의 이제 매스 브랜드보다는 월등히 높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그 입장을 놓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지금 차량 말고 또 주목받고 있는 차량의 사이버 트럭이 원래는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라인업이 갖춰지고 또 생산 시설들도 최근에 확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보다 이 규모 자체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뭐 순이익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번 더 질문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아니, 진행자시니까. 네, 좀 네, 궁금한 네. 거 많았고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빠졌지만 어제 포드가 $20 넘어갔어요. 그러게요. 좀 이따 네. 이제 이모 학년 교수님께서 네, 얼마나 네. 많이 그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포드의 강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레거시 자동차 회사인데 네네.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물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동안 내연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회사들이 이제 재편을 하다 보니까 주목받은 회사가 GM이나 포드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차피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로 사업 재편을 통해서 이제 사업 모델의 어떤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되지 않았나.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뭐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부분 많을 텐데 좀 잠시 후에 이모항영 교수님과 함께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또 뭐 다른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뭐 봐야 될까요? 인프라 투자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인프라 수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세계 13위 정도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미국의 인프라 시설들이 낙후됐다는 평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 토모카케라는 부분이 이제 4년마다 인프라 수준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네. C- 정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B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는 급지만. 그 순위에 아직까지 아, 보진 없나요? 않아가지고 예. 네. 미국보다 낫다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사실 미국 가서 느낀 게 막 네. 인터넷 빠른 거 우리나라 최고다. 도로도 제일 깔끔하게 깔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해당되는 한 국가의 인적 자원이나 경제 규모를 놓고 상대적으로. 인프라의 어떤 유지 현황들을 놓고 평가를 네. 하기 때문에 약간 점수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순위는 네. 상위 20위권 내에서 미국이 13위를 차지한다는 거고 네. 미국 토모카케가 이제 인프라 수준을 C-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좀 열악하다는 평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민주당, 공화당이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하는 데 난항을 좀 겪은 부분들은 있었지만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통과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관건은 결국 지난 8월 달에 이 규모 자체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 가능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규모 자체를 축소를 해놓은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그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민주당 내 이 진보파 6명이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진보파는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었냐면 일단 휴먼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겠다 약간 그런 의견을 모았었는데 어차피 이 물리적 인프라가 통과된 마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찬성 쪽으로 좀 기울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공화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이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법안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달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통과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미국 증시가 상반원과 하반원을 놓고 봤을 때 이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테이퍼링의 공식화 시행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이 공식화된 것보다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고 또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인프라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쪽에 아까 말씀하신 개별 종목 캐터필라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할지 아니면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프라라고 네. 하는 ETF 어떤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개별 기업들 주가도 좋겠지만 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되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또 단일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면 이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다른 기업들이 부각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처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미국에 상장된 인프라 ETF인 페이브 같은 것들이 페이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인프라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개별 기업보다는 좀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네. 그중에 선호하시는 게 페이브? 그게 페이브. 단연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하는 네.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AVE라는 예, 맞습니다. 티커를 가진 네. ETF 어제 또 사상 최고가 어휴. 기록했네요. 어. 네, 28.96달러 예, 지금 좋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프라 얘기는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럼 네. 이제 우리 이제 내년 2월에 또 이분이 또 일단 잘못하면 연임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네. 집에 가면 안 되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제롬 파월 연준장. 네. 지금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정책에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앞으로도 증시에 나치판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법안 다음으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지명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연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난 4일 백악관 또 면담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되는 거 또 안 되더라도 네이어 프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사실 파월 연준 의장보다 더욱 비두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건 또 증시에서 한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좋은 변수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연관성상에서 놓고 말씀드리면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준 의장 지명이 이번 달 하반월 때 만약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하락 압력을 받을 때 하락폭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좀 빠르게 발표된다고 염두된다고 하면 상반월 때 지금 현재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되는 거 그리고 이제 네이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금 현재 금융감독 연준 부의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꿰찾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발표되는 이제 정책 변수는 일단 되게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1월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의 그렇죠. 펀드를 좀 그렇죠. 움직일 만한 이슈는 어쨌든 그 키워드는 테이퍼링일 거잖아요. 네. 테이퍼링 이후에 근데 이전부터 계속 문 위원님은 그 이후의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조정은 보여도 기회라는 건 그 기회를 딛고도 시장에 대한 네네.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사실 이번 달 상반월과 하반월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정확하게는 중순이 될 것 같아요. 중순 이전까지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고 또 휴먼 인프라 투자에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 여력을 좀 갖출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순 이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운용하고 있는 어떤 주식들이 있다고 하면 네.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됩니다. 국채가 100억 달러, MBS가 50억 달러 해서 11월 중순, 12월 중순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어찌 됐든 자산 매입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증시가 하락할 압력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할 기미가 보이면 그때 좀 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사실 테이퍼링이 시행되기 이전은 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거 사례와 지금 현재 사례를 비교해서 영향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다만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는 거는 이기를 극복했다는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의 선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증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1월 테이퍼링이 시행됐을 당월 그때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고요. 글로벌 선진국 신흥국 증시 각각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8% 그리고 신흥국은 마이너스 6.7% 가장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떨어진 폭만큼 또 급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게 5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지금 하반월이 어떻게 보면 이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계속되는 흐름들. 근데 이게 당장 해소되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아닌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포지션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11월 하반월 때 좀 이렇게 스위칭하는 계기로 삼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좀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테이퍼링 이슈로 어쨌든 시장에서 돈을 걷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또 이때 돼가지고 또 뭐 좋은 얘기. 네. 조정의 빌미가 왔는데 또 거기서 에너지를 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게 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지금처럼 네. 속보가 떴습니다. 네. 어떤 속보죠?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블록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블록스가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던데요. 그 작년에 마이너스 26센트 EPS였는데 네. 마이너스 13으로 해서 0.13 줄었네요. 반으로 줄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0%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블록스 전해졌습니다. 주가가요? 상한가네요, 상한가. 아. 상한가서 정고점 100달러에 네.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로블록스 뭐 엄청 네, 좋아하시던데 네, 네. 그게 또 실적 때문이었군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장 끝나고 나온 실적을 잘 보시면 좋은데 이 흐름이 다음 날 아마 장 시작 전까지 움직이고 네. 정규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예, 메타버스가 짱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짱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대신증권 문남주 수석 연구위원도 짱이잖아요. 네, 짱입니다. 예, 인사이트 쫙 정리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확실하게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기령 부사장님이 영상 저희 통해서 계속 네. 공부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 막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너 공부 안 하니?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공부하라라는 거는 뭔가 진짜 해야 될 것 같은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내가 좀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컨텐츠들 굉장히 많은데 송기룡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이 컨텐츠는 꼭 빼놓지 마시고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혜택 여러분께 네. 드리기 위해서 마련해 뒀으니까요. 11월 말까지만 이 혜택이 또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항입니다. 어우, 시장이 네. 어떻게 좀 고개를 숙일 듯 하다가도 다시 올라가요. 네. 아, 그러니까 나스닥이 무슨 몇십 년 만에 최고 기록인 것 네. 같은데요. 11일이요? 네, 왜요? 그쵸. 11일입니다. 11일. 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죠. 그럼 시장이 아이고, 뭐. 상승하는데 좋아야죠. 좋죠. 좋은데 네. 저는 뭔가 좀 겸손이 좀 실종된 상태예요. 아. 네, 그래서 좀 심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S&P 500이 65번째, 그래서 다우가 44번째입니다. 11번만 더 S&P 500이 사상체고가하면 신기록인데 신기록. 예전에는 저희가 이건 한 보름 전에 얘기할 때 이 코너가 시작될 때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2번 중에 한 번만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번 중에 하루만 지금 사상체고가를 가더라도 네.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어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달리고 있고 특히 나스닥이 마지막에 겸손할 줄 알았는데 네. 막판에 또 이렇게 고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0.07%인지 뭐 전 마이너스로 좀 연구를 해놨다가 마지막에 또 바꿔놨거든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특징주로 몇 개 보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AMD죠. 그쵸. 네. 오늘 스타죠.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일주일 전인가요? 그 장비디아의 네. 엔비디아가 무슨 10몇 개월 만에 네네. 12% 넘게 올랐었잖아요. 최고 수준이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오늘 한 16개월 만에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오늘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 오늘 메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역시 메타죠. 여기서 메타는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이죠. 회사 이름이요. 거기랑 파트너십을 오늘 체결했고 경쟁자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인텔이 떨어지고 얘네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하튼 또 최고가로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사실 오늘 앞선 캐터필러나 이런 건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네. 제 눈에 띄는 건 유나이티드 렌털입니다. URI인데요. 네. 이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 그 미주미를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거 잘 모르십니다. 아마 여기 지금 16,400분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시는 분은 1,000명도 1,000명이 뭡니까? 500분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중장비 대여 하는 회사 있죠. 그러니까 시골 죄송합니다. 지방 가다 보면 네. 이제 공터 같은 데 보면 중장비 대여라고 써놓은 곳이 네. 있잖아요. 그 구간 회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가 되겠고요. 당연히 북미 뭐 전 세계 최대입니다. 그래서 네. 황장군 아세요 혹시요? 황장군이라고 모르세요? 황장군이요? 강철 부대 나왔던 황장군 모르세요? 몰라요. 본부장님도 부사장님도 모르세요? 몰라요. 황장군의 직업이 이겁니다. 원래 직업. 아, 렌탈에 해주는 네, 중장비 그 회사의 렌탈. 이제 아들인 건 뭐, 그 회사 있는데 하여튼 그 중장비예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분 좀 이렇게 진하게 생기신 분 배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누구죠? 이제 넘어가야 네,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계신 분 다 아십니다. 예, 다 예, 황장군 예. 아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분이 직업이 이거예요. 중장비 대여업 있는 중장비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캐터필러는 베어드에서 신규 토픽을 제시했는데 $290. 사실 베어드가 캐터필러 말고 4개를 더 얘기했는데 네. 4개는 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회사를만 말씀드렸고요. 프레시 타픽이라고 해갖고 터미널 타픽을 제시했는데요. 네. 목표 주가가 $290까지 갔습니다. $290가라면 오늘 올랐지만 여전히 한 35에서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앞선 코너에도 얘기하던데요. 대신권의 연구원님이 이게 근데 사실 보면 이
이런 거가 산업재나 소재주가 솔직히 개인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한국에 계신 분은 당연히 어렵고요.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에 계신 분 제약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에는 뭐가 있다? ETF가 있는 겁니다. 특히 ETF를 부사장이나 저 정도 한 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하면 약간 과장하면 5초 안에 다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페이브거든요. 페이브는 제가 3%에 고정 출연할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길이잖아. 길, 도보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름도 쉽습니다. 제가 반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름값을 하는 거거든요. 심볼을 잘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브 같은 거가 딱 그런 거죠. 길을 닦는 거예요, 이거죠. 미국의 인프라에 관련된 것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캐터필러 들어가 있고 URI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뉴코나 이런 것도 요즘 오늘 핫한 것들 다 들어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보면 태양광이 같이 다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세제 혜택 들어가니까 전화 부사님 별로 언급을 안 하지만 차지 포인트 그런 것도 회사에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것들은 또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리튬 관련된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차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여기도 또 많이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테슬라도 많이 있지만 여기도 또 장비대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든 좋다는 건 엔비디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AMD 들어 있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ETF 이게 사상체 효과를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왔어요. 네. 이건요. 또 하나 요즘 핫한 거가 리튬도 있지만 LIT도 있지만 더 쉬운 거죠. 이름이 좋은 배트입니다. BATTERO가 배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리튬 앤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BATT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ETF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네. 특히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ETF.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ETF가 뭐가 돼, 우리 돼 이런 그 2배짜리나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밀레니얼한테 물어봤더니 50%, 45% 정도가 ETF를 주요한 투자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정확히 3분의 1 정도는 ETF 론만 투자합니다. 저도 ETF 로만 합니다. 밀레니얼이시잖아요. 네. 미국 밀레니얼 거의 동격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ETF 시장이 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네. 시간이 될 때마다 ETF도 좀 순전히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제 어렵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드릴 텐데 네. 저희가 그 3%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주말 라이브 할 때마다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줄을 서고 그런 얘기가 많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걸 보려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팔아야 될 이유, reasons to sell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엊그저께 한번 다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보시면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네. 이거 여러 설명드렸는데 별의별 얘기 많은데 이 그림은 2020년 6월에 현재였고요. 이번에 이 친구가 1년 반 만에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이때가 딱 작년 6월까지 한 거예요. 네. 그때 보면 이제 코비드가 많이 하면서 주가가 큰일 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반등하고 1987년 또 최악으로 주가 떨어지고 이런 등등등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6월 현재인데요. 네. 엊그저께 업데이트된 게 요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업데이트 될 거라고. 이 친구 노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최근에 보면 서프라이 쇼티지도 나오고 서프라이 이슈도 나오고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에버그란드가 뭐죠? 홍다 그룹까지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델타 변이까지 나오고 그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 다 나오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떨어진다 얘기한다. 팔아야 넘쳐나지만 이 그림을 보더라도 좀 S&P 500으로 한 거지만 좋은 주식으로 분산 투자 해왔던 분들은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 그림이 마지막이겠냐는 거죠. 이걸 또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또 업데이트 할 것 같거든요. 그때도 주가가 올라갔을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거에 채우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쵸. 수많은 얘기가 또 새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상승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고 뭐 많이 나올 거 있잖아요. 중국 사태가 또 어떻게 돼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끊임없이.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주시장에 대해서는 늘 된다 안 된다 극과 극의 의견이었는데요. 어제 잠시 말씀드린 동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개월 내 이제 80%가 떨어진다.
서계열도 구체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얘기. 어우, 80% 급락을 얘기했다고요?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분이고 반면에 5,000포인트도 조만간 가능하다 얘기 있는데요. 벌써 이분입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캡처 뜰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데이비드 헌터라는 또 유명한 분이고 구루인데요. 이번에 요걸 그대로 적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원문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저는 조만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3 to 6 months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48년 동안 업계에 있던 분인데요. 이분은 5가지, 4-5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뭐 우리나라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미국의 좀 사상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슐러피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10년짜리 이익을 갖고 만드는 또 지표가 있어요. 슐러 교수가 로버트 슐러 교수가 한 건데요. 슐러피도 지금 닷컴 버블 시절 수준까지 와 있어요. 41배, 42배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조정하면 이건 탈라는 신호지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겠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1920년대 말에 대공황 이래 최대의 하락, 최대 폭락이 나고자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지금까지 그러면 쭉 기조적으로 어떻게 잘 좀 시장을 판단을 잘 하셨던 분인가요? 약간 헌터라는 성이 뭔가 시장의 사냥꾼. 제가 네. 여돈 앵커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런 분이 없어요. 제가 바로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만난 적이 없잖아요. 처음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분이 맞다 틀리다를 전 감히 말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어요. 네. 이런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인데 이분을 갖고도 제가 검색을 해봤죠. 네. 작년 8월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아, 그래요? 2019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이 5가지가 바뀝니다. 이 5가지 내용. 이유가? 이유가 바뀌는군요. 부사님 오늘 너무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유는 늘 있죠, 뭐. 네, 근데 제가 잠재되어 말씀은 있죠. 항상 겸손해야 되고 네.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알아둬야 되는 거죠. 알아둬야 되는 얘기죠. 반면에요. 탑립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립하면 많은 분들이 뭐 욕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들 네. 있는데요. 탑립 얼마 전에 오늘 참 이더리움 이런 건 최고가 같죠.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최고가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이분이 얼마 전에도 12만 달러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말도 안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분은 4,8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오늘 4,700 처음 넘어섰잖아요. 월가의 최고 목표가 IB 중에서는 비모입니다. BMO가 4,800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넘어섰습니다. 오늘 지수가요. 물론 오늘도 BTIG 같은 경우가 3,950일 거고 모건스탠리는 연말까지 4,000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200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분은 IB는 아니지만 여전히 4,800으로 최고로 목표를 주고 있는데 이분 얘기는 그동안의 시즈널리티 연말에 11월 11월에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보다 5% 6% 쉽게 갈 수 있다는 거고 자기의 얘기는 약간 뇌피셜도 섞어서 얘기한 거지만 4,800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5,000도 그냥 쉽게 갈 수 있다. 5,000은 차마 올해 말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내년 빠른 내년. 네. 근데 이분은 5%에서 6% 곱하면 바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 아까 5가지 요인에 떨어질 요인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반대 그럼 왜 지금 좋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요. 미국 S&P 500 기업들의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마진이라도 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2분기가 피크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2분기는 성장률은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은 98%가 나왔어요. 거의 더블이 나왔는데 절대 규모가 이번에도 절대 유미고도 넘어졌습니다. 3분기. 3분기가 45% 정도 이익 증가. 초반에는 25%였는데 생각보다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그것도 역시요. 전망 대비 더블이 났고요. 두 번째는 펜트업 수요입니다. 펜트업 수요가 참고적으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금 사야 된다는 것은 인더스트리얼입니다. 산업 제일 사라는 거예요. 산업 쪽 오래 재미없었다는 거. 이분이 네. 딱 사라는 게 지금 캐터필러 사라는 겁니다. 캐터필러, 뉴코 이런 거 사라는 거예요. 광범위한 펜트업 수요입니다. 여기에 광범위한 펜트 수요면 개인은 개인대로, 기관은 개인대로, 국가면 국가대로,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펜트업 수요가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들이 막 지금 뭐 사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알만 알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아까 어떤 분 쓰셨지만 이제 금치고에서 제가 해지했고 이제 제가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오늘 종가는 내려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달러만 가다로 생큐라는 거. 포드. 오늘 20달러 찍고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장비대 MB대모 없으면 저도 칭송받을 분위기예요 지금. 물론 비자가 떨어졌지만 비자 포드도 지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요. 150% 올랐어요 지금. 4달러부터 얘기하셨어요. 4달러는 솔직히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거가 펜트업 네. 수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겠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많이 올랐다까지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분은 채권이랑 비교합니다. 채권은 금리가 여전히 1.5 수준이잖아요. 채권 금리랑 채권 값은 역외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채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채권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채권이랑 주식 보면 자기가 봤을 때는 채권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싸다라는 얘기하는 거 되겠고,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캐시 호드라 그래갖고 현금 엄청 쌓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레벨로 더 이상 캐시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투자도 할 거 다 하고 배당도 다 주고 그래서 남아서 자사주로 사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벅시에스가 또 벅시에스에도 지금 1,600억 달러, 1,700달러 사상체도로 현금이 쌓였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입장에서 보면 살 주식이 없는데 자사주만 열심히 사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개인들도 개인들의 가구당 저축이 지금 사상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포지션이 쌓여 있는 겁니다. 기관들은 기관대로, 법인 법인대로 그런 얘기를 한 네 가지를 두면서 그래서 지금 주식이 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의 의견이지만 네. 맞는 건 모르죠, 누가 맞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도 안 좋은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 안 좋은 쪽에 집중하지도 마시고 또 좋은 쪽에 너무 환호만 하지 마시길 그렇죠.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얘기 오늘은 또 헬스케어 얘기 잠깐 할까요? 어저께 제가 IHI 네.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헬스케어 섹터 간단히 오늘 정리해드리고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오늘 그 뭐죠? 외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데 네. 혹시 외전은 미국 주식이 다 미치다 채널에서 네, 유튜브 채널. 잠시 후에 또 바로 저희 준비되는 대로 할 테니까 네. 기다려 주시겠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저께 그래서 제약이나 신약 제약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보다는 저 디바이스라 얘기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병원. 우리나라는 없죠. 상장사가 병원 미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손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 헬스케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회사들이요. 그 제약 바이오가 들어있고 네 번째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이 약간 다르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IHI가 이겁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주봉인데요. 그냥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월봉이네요. 정확히 보니까 월봉 쭉 올라가죠. 이게 이거 섹시한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메디컬 디바이스 해봤자 뭐 S&P 500보다 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교를? 역시 주식은 바이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시겠습니다. 네. 제일 위가 의료기기입니다. 5년짜리인데요. 의료기기 IHI가 항상 위로 S&P 있네요. 500에 거의 2배를 났습니다. 수익이. 제가 무서운 걸 보여드린 거죠. S&P 500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올랐지만 기기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116% 대 190%거든요. 네. 바이오 올랐죠. 그렇지만 3분의 1밖에 못 올랐습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보여줬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오히려 IBB가 더 맞아요. 많이 올라가고. 솔직히요. 네. 저도 한 2년 만에 이거 그려봤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까지는 안 그리죠. 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외전을 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네. 잠시 후에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시 보기로 계속 클립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서 보면 되는 거라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해서 네, 보는 거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